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03회 문제의 실무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103회 문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강의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실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실무시험에 보시면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적어도 실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 이름과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우리 회사는 충정물산이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라고 나옵니다. 기본 회사 정보 확인하셨다면 자, 문제 출발해 보시죠. 먼저 1번 충정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수정을 하셔야 하는 내용이죠.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배점은 6점입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을 열어서 기본 내용 보실 텐데요.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충정물산 나올 거고요. 사업자 번호는 이상이 없습니다. 사업점 이상 없고요. 바로 밑에 보면 대표사 성명이 최기수인데 최기수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 문제 확인하시면 최기수가 아니라 최성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대표사 성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했고요. 내려가 보면 주소는 서대문구 독립문로 8 그리고 3 네, 이상 없으시죠? 사업장 주소. 업태가 제 문제는 도소매라 나오는데 입력은 제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인 업태를 도소매로 수정. 종목은 전자제품 이상 없고요. 개업 면허일이 2017년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자 등록증에 2015년 2월 1일로 되어 있으시죠? 관할 세무서는 서대문 세무서 이상 없습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세 가지 수정을 하셨는데 우선 대표자 성명 그리고 업태, 개업 연월일 세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배점 6점이니까 하나 수정하는데 2점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경우는 대차 차액을 확인하지만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우측 아래에 나오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와 입력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금액을 비교부터 한번 해보신다면 메인 화면 전기분 재무제표 아래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확인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534만원 나온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상품 매출 금액 1억 3,700만원 이상 없습니다. 매출원가 1억 700만원 이상 없고요. 내려가니까 급여가 2,140만 입력되어 있는데 제 문제 확인하니까 1,240만원이다. 복리후생비 140만원, 접대비가 332만원 이상 없으시고요. 감가상각비 17만원, 보험료 22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소모품비가 19만원이 있는데 우리 문제 보면 소모품비가 19만원 있는데 저희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 있지 않죠. 비용 중에 소모품비가 누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제일 아래쪽 빈 라인 선택하시고 소모품비 금액이 얼마이시다. 19만원이다 입력을 합니다. 소모품비까지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1415만원입니다. 저희 문제 당기순이익도 1415만원이죠. 자, 만약에 당기순이익만 확인하면 여기서 끝내고 문제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 덜 확인한 상태시다. 저희가 지금 급여에 대한 금액 수정하고 누락되어 있는 소모품비를 입력을 했는데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보면 이자 수익은 50만원, 자비금 150만 차이가 없는데 우리 모니터에 기부금이 있는데요. 저희 문제집은 기부금이 없어요. 기부금 대신에 뭐가 입력되어 있냐? 잡손실 입력되어 있죠. 따라서 이 기부금 계정을 무엇으로? 잡손실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틀리진 않지만 계정 과목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저희 손익계산서 급여 금액 수정, 소모품비 추가 입력, 기부금을 잡손실로 계정 과목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실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우리 회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라고 나오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로 뭘 해라? 등록을 해라. 코드 번호는 0330이고 사실은 거래처 등록을 할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 주소가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의 3인데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갑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 실행할 거고요. 자, 거래처 등록에서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의 코드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 등록을 할 건지 금융기관을 등록할 건지 신용카드를 등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일반 거래처 등록이죠. 0330입니다. 자, 회사명은 영랑실업이죠. 영랑실업. 유형은 매출거래처라면 매출을, 매입은 매입을 둘 다 같이 한다면 동시인데 저희 문제는 유형을 매출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자분 입력하시죠. 227-32-25-868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김화랑이고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이죠. 주소는 앞쪽에 우편번호가 들어가는 칸인데 물론 도움말 단추 통해서 우편번호를 검색을 하셔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저희는 우편번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영랑동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오타를 조금 조심해 주시긴 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등록 입력 마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면 3번이 2번 문제 계정과목 적용 등록인데 우리 문제를 보면 판매관리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코드 번호가 나와서 번호를 가지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복리후생비란 계정 과목만 나와 있고 코드 번호가 없죠. 이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체 적용 등록을 할 건데요. 계정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고 코드 번호가 나오신다면 상단 빈칸에 번호를 바로 치면 이동이 되지만 번호가 안 나오니까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F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찾기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리 후생비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직접 해 주셔도 되는데 문제상에서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선택하셔야죠. 자, 지금은 500번이고요. 다음 찾기 하시면 600번, 그리고 661번, 711번, 761번, 만내 종류도 지나서 811번의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찾거나 컨트롤 F로 해당 계정 과목을 찾으시거나 그도 아니라면 좌측에 계정 과목 분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매관리비를 선택하시면 판매관리비로 이동이 될 것이고 이 중에서 뭘 찾으시면 된다? 복리후생비를 찾으시면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째는 코드 번호 있으면 코드 번호 바로 입력한다. 그게 아니라면 컨트롤 F로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자, 적용 입력하시는데 현금 적용가 아니고 대체 적용 몇 번이에요? 3번. 제일 아래 빈칸에 대체 적용 3번. 내용은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자, 적용 입력까지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정보관리나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는 관련 문제는 틀리실 수도 없고 틀리셔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4번 넘어가시죠. 전표 입력 문제인데 한 문제씩 순서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7월 21일 거래시고요. 거래처 영우상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있다. 이 외상매출 중에서 2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결론은 외상매출금이 감소한다. 얼마의 금액이요? 총 금액은 1000만원이죠. 왜? 전체 외상매출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도 있고 어디로 회수하는 것도 있다?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는 것도 있다. 현금 200만원, 보통 예금 800이니까 외상매출 회수액은 총액은 1000만원이 되고요. 이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관리한다 라는 거 조심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갑니다.
전표 입력 메뉴에 1번 전표 입력 열어주실 거고요. 1번 문제가 날짜가 7월 달에 21일이시죠? 7월에 21일.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줄일게요. 자산인 외상 매출을 대변을 줄이시는데 거래처가 영우상해고요. 영우상의 외상 매출금 총액 얼마를요? 1000만원을 회수를 하시는데 차변에 현금을 먼저 받고 현금은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받고요. 나머지 차변의 금액은 어디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차변의 현금 200만원, 보통 예금 800만원. 물론 전표 입력하는 순서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8월 5일이고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득한다? 토지, 무형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건 당좌 예금이죠. 더불어서 취득세 40만원을 뭐로 지급을 했다? 현금으로. 자, 문제는 이 취득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구분하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부동산에 대한 그 재산세의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나 아니면 기본적인 등록세, 흔히 말해서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는 이 자산을 처음 구입할 때 한 번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매입 재비용으로 인식을 하죠. 결론적으로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토지를 잡으실 때 원래 토지 금액 2천만원에다가 취득세 40만원까지 합해서 토지는 얼마가 2040만원이 되고요. 대변에 2천만원은 당좌예금, 토지에 대한 취득세 40만원을 뭐로 지급을? 현금 지급이시죠. 자, 전표 입력 가겠습니다. 날짜는 2번 문제가 8월 달에 5일 거래시고요. 자, 차변에 먼저 토지를 매입해 보시죠. 원래 토지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자, 그렇죠.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40만원 발생했으니까 원가 가산하셔서 토지 금액이 2040만원. 대변에 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그 2040만원 중에서 수표 발행한다. 당좌 예금이 얼마이시고 2천만원. 나머지 40만원은 뭐로 지급을 해요? 그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셨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토지 204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현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문제 3번 8월 26일이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회사부담분 나오시고 직원부담분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직원부담분은 급여 지급할 때 우리가 차변에 급여라는 계정이 발생하면 대변에 원천 징수할 때 예수금이라는 걸 빼고 나머지를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계정이죠. 예수금.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건 고용보험이건 소득세건 직원들에게 원천 징수한 이 직원부담분은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예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변에 있을 거고요. 회사부담분은 회사가 내주는 건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문제에 회사부담분은 무슨 계정을 써라? 세금과 공과.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직원부담분은 뭐로 처리를 해? 예수금. 이걸 합해서 어디에서 지급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죠. 자, 전표 입력 8월 달에 날짜 26일이고요. 대변부터 먼저 가실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부담분과 직원부담분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은 금액이 18만원이시죠. 왜? 금액이 9만원, 9만원이니까 차변에 직원들에게 받아놓은 직원부담분은 무슨 계정 과목을? 예수금인데 예수금은 9만원이시고요. 나머지 9만원은 회사부담분이죠. 우리 문제상에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부담분은 무슨 계정으로? 세금과 공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변의 예수금 9만원, 세금과 공과 9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9만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직원의 영업사원들의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자, 우리 직원 밥 사주는 건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접대비다. 맞나요? 자, 아니죠. 거래처 직원 밥 사줘야 접대비. 우리 직원들의 식사되는 접대비가 아니라 무엇이다? 복리 후생비이시죠. 복리 후생비를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될 건데요. 자, 간혹 문제상에 만약에 이 9월 8일이라는 날짜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영수증에서 거래 일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 밥은 어디에서 먹었다? 서울식당에서 먹었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가 아니라 식사라고 대금을 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서울식당을 거래처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카드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죠. 입력 한번 해보실까요? 날짜는 9월 달에 8일이시죠. 차변에 우리 직원들 밥 사줬으니 복리후생비 당연히 800번 판매관리비 될 거고요. 금액은 20만원이시죠. 라인 바꾸시고 대변에 일반적인 외상이라면 그냥 미지급금이지만 저희는 카드 결제니까 똑같이 계정가보고 미지급금이다. 하지만 뭘 조심하셔야 되냐? 그렇죠. 거래처요. 일반적인 외상이라면 거래처가 서울식당이지만 우리는 사업용 카드인데 카드가 무슨 카드냐? 카드 종류는 우리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거래처는 우리카드. 향후에 우리가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번 문제 보셨고요. 5번 문제 넘어가 보면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자, 마스크를 샀는데 10만원. 이걸 우리 직원들이 쓸 거라면 당연히 무엇이다?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가 쓸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무엇이다? 접대비로 처리를 해 주셔야죠. 사실 전 이 문제가 조금은 그런 게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샀대요. 그래서 사서 줬는지 안 줬는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거래처에 마스크를 대신 구입하고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데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 받았다. 좋겠죠. 마스크를. 그래도 KF94로 날짜가 9월 20일 거래입니다. 9월 20일에 우리 직원들 줄 거라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줄 거니까 접대비고요. 돈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저희는 출금으로 입력을 합니다. 계정 과목은 접대비 800번요. 자, 전체 금액은 10만원이시다. 지금 저는 출금으로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차변의 접대비, 대변에 현금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복리후생비랑 접대비가 입에 붙어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실까요? 5번 문제까지 마무리 하셨고요. 6번 문제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에 무엇을 구입한다? 비품.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이 외상에 대한 계정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재고사선이 아니니까 뭘 쓰셔야? 미지급금 쓰셔야죠. 날짜는 10월 5일이고 금액은 얼마이시다? 거래 명세표에도 나오지만 문제도 나옵니다. 비품 250만원 구입이죠. 사실 지금 우리 문제는 아래쪽에 이 거래 명세서가 없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으시죠. 문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입력하러 갈까요? 전표월은 몇 월이시다? 이제 9월을 벗어나서 10월. 10월의 날짜가 며칠이냐면 05일이고요. 차변에 비품을 샀다. 비품을 얼마어치를 샀냐라면 250만원어치 사고요. 대변에 돈을 지급하셔야죠. 문제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매입금은 안됩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 받으름 지급보험은 재고사선만 쓸 수 있다. 지금 비품이니까 재고사선이 아니니까 대변에 돈 안 준 건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자, 거래처는 어디시다? 선진상사 맞나요? 기본적으로 거래처가 선진상사 입력을 했습니다.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7번 문제로 갑니다. 11월 30일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무엇을요? 보증금 5천만원을 어디에서? 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차변에 보증금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 감소하겠죠. 문제는 이제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월세는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임차료나 임대료라는 계정을 쓰지만 월세 말고 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자산
부채 성격이신데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할 건요. 전표월은 11월에 날짜는 30일이시죠. 11월 30일 차변에 보증금을 받는 건 임대보증금이지만 저희는 지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임차보증금으로 갑니다. 자, 임차보증금 금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인데요. 이렇게만 분개해 놓으시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임차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에 줬다가 나중에 이사 나올 때는 그 보증금을 받아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냥 임차보증금만 해놓으면 이게 어디가 주된 거래처냐, 어느 건물에 대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보증금이. 따라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주식회사 한성이죠. 한성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발생시켰고요. 얘를 지급하는데 대변 어떻게? 보통예금에서 돈을 지급하다. 차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살펴보시죠. 12월 9일이고요.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몇 개월간 4개월간 차입한다. 4개월이니까 1년 안 넘으니까 계정과목은 단기 차입금 되시죠. 자, 돈을 차입을 하면서 뭘 제외를 해? 선이자. 사실 우리 선이자라고 하는 건 원천 징수할 때 나오는 예수금, 선납세금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돈을 차입을 하거나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이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면서 발생한 선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의 계정이나 이자 수익의 계정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선이자를 뭐로 처리하라? 이자 비용으로 미리 나와 있죠. 자, 결론은 500만 원의 돈을 빌리는데 통장에는 500만 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이자 얼마 빼고 들어온다? 12만 5천 원을 차감하고 잔액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전표 입력 확인 한번 해보시면 12월에 날짜는 9일이고요. 돈 빌리는 거 먼저 할까요? 대변에 부채가 증가합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의 금액은 500만 원인데 차입금 거래처 들어가야죠. 대한은행. 대한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500만 원 증가했다. 자, 반면에 차변에 우리가 대한은행에 빌린 돈이 우리 회사로 와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선이자, 즉 이자 비용 얼마 공제하시고요. 12만 5천 원 공제하시고 나머지 잔액을 차변에 어디로 받느냐? 보통 예금으로 받습니다. 대변의 단기 차입금 500만 원, 차변에 선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 12만 5천 원, 나머지는 어떻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4번 문제 분개 8문제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 쉬운 문제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틀리거나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봐 주셔야 되시고, 자, 문제 5번 갈까요? 수정 문제입니다. 날짜는 10월 1일인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출금 낸 10만 5천 원 있다. 근데 이건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했는데 이 중에 1,000원이 뭐라는 뜻이에요? 수수료라는 뜻이죠. 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보통 예금에서 10만 1,000원이 빠져나가서 이 10만 1,000원을 전부 다 뭐로 외상매입금 감소로 잡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입금 10만원 밖에 안 되더라. 그럼 차이 나는 1,000원은 무엇이다?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발생한 뭐라고요? 수수료다라는 거죠. 외상매입금을 줄이면서 수수료를 잡으셔야 되는데 확인시켜 드린다면 문제 5번 1번의 날짜가 10월 달에 01일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10만 1,000원. 보통 예금 10만 1,000원 되어 있네요. 자, 잘못된 거 확인하셨죠? 실질적인 외상매입금은 얼마이시다? 10만 1,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원은 뭐냐? 1,000원은 수수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수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에 끼워 넣어야 돼요. 중간에 삽입을 해야 돼. 경상도 저희 동네 표준말로 낀가야 돼. 죄송합니다. 외상매입금 보통 예금 사이에 수수료를 집어넣을 겁니다. 상단 안 됩니다. 아래쪽 선택하시고요. 위에 보면 전표 삽입. 그럼 빈 라인 생기죠? 차변에 뭐를? 수수료.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 1,000원. 따라서 외상매입금 10만 1,000원이던 것을 외상매입금 10만원 줄이면서 수수료 1,000원을
잡았습니다. 자, 수정의 5번, 1번 문제 보셨고요. 5번, 2번 갈까요? 순청 상사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40만 원 있는데 이걸 뭐로 처리했는데 가수금 처리했는데 확인하니까 가수금이 아니라 뭐더라? 외상매출금이더라. 그럼 우리는 가수금을 뭐로 바꾸면 된다? 외상매출금으로 바꾸면 끝날 문제죠. 날짜가 11월 달에 26일이시고요. 차변에 돈이 들어오면서 대변에 가수금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가수금이 아니라 뭘 회수한 것이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거래처는 순천상사 그대로고요. 얼마를 회수를 해요? 40만 원을 회수했죠. 가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정 문제 완료되고 나면 다음 만나실 내용은 바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결산정리사항은 수동분계도 있고 무슨 분계도 있다. 자동분계도 있다. 수동분계는 우리가 일반 정부에 가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분계는 결산자료로 처리하시는데 자동분계는 기말재고자산, 대손상각, 감가상각, 저희 회계 2급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글자만 따시면 기대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과거형이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기대감. 자, 네 문제의 결산 문제 나오는데 1번은 보험료 조정하는 거. 얘는 자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이다. 2번 가지급금 정리하는 거. 역시 수동이고요. 인출금 정리도 수동이죠. 4번 소모품비 정리도 수동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 지금 전산회계 2급 103회 기출문제는 결산문제에서 수동분계만 있고 뭐가 없다고요? 자동분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분계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한 문제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5월 1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보험료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이 보험료는 1년분이라는 거죠. 1년. 올해 5월부터 내년 언제까지? 4월까지고요. 1년에 9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90만 원에 대한 전체 금액 1년분이자 1년분 계산해서 1년분을 12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인지를 실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지금 문제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신데 전부 다 뭐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보험료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1년분이 다 보험료로 되어 있다면 결산일 기준에서 앞쪽은 당기는 보험료가 맞지만 차기는 내년 거고 아직 안 준 거니까 얘는 뭐로 돼야 되냐? 내년 거는 선급비용으로 먼저 지급한 형태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선급비용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우리 문제는 전체가 보험료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 내년 것을 뭐로 대체를 하셔야 된다? 선급비용으로 대체를 하셔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90만이 1년이라고 할 때 나누기 10일 하시면 한 달치 금액이 나올 거고요. 이 금액에서 내년 거니까 몇 개월분? 4개월분을 선급분으로 돌리셔야죠. 자,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30만원. 4개월분이니까 30만원이 계산되실 건데 보험료 중에서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중에서 먼저 준 비용이 있으니까 선급 비용이 먼저 갈 거고요. 얼마를 먼저 줬냐? 30만원 먼저 줬습니다. 나머지 대변에 뭘 먼저 줬다? 보험료를 먼저 줬다. 800번 보험료.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로 처리가 되죠. 사실은 제 1번 문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월할 계산이라는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5월 달에 보험료 지급에서 올해 보험료가 5월부터 내년 언제까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올해 5월 1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간다라고 하면 결산을 하는 12월 31일 기준에서 올해 거는 단기분 지나간 거, 내년 건 차기분, 내년 거 결론적으로는 올해 거는 보험료로 처리가 돼야 되지만 내년 거는 뭐로 처리가 돼야 된다? 선급 비용이란 계정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월할 계산 한 달씩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문제는 우리 워낙 자주 본 내용이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가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여비교통비로 밝혀졌대. 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만약에 이 44,000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가지급금의 잔액을 뭐로 바꿔라? 시외교통비, 여비교통비로 바꾸라는 거죠. 금액이 안 나오면 금액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급금 잔액이 안 나오면 우리 친구한테 물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결산재무제표에 보면 합잔시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우리 절친이에요. 네, 짱 절친. 네, 저하고 되게 친한 분인데 합잔사한테 가서 현재가 결산일이니까 12월 30일 기준에서 가지급금을 찾으셔야 해요. 지금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발생했다고요? 차변에 발생했죠. 이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고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발생한 그 가지급금을 어디로 빼면서? 대변으로 빼셔야 돼요. 빼면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금액은 당연히 확인된 44,000원이죠. 일반 정비 입력 화면에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줄여볼까요? 줄이면서 44,000원 이걸 차변에 뭐로 잡는다? 여비, 교통비로 잡는다. 자, 그러면 이 분계가 되고 난 뒤에 뭘 확인 한번 해보실 거냐면 합계잔액산표에서 요건 아까 저희가 불러온 상태고요. 원래 가지금이 44,000원 발생한 거죠.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가지급금이 차변합계 44,000원, 대변합계 44,000원 양쪽 합계란에 금액이 들어가면서 잔액이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가지급금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가지급금이 11월 29일 날 출처 불분명 가지급금으로 44,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12월 31일 날 우리가 대체 분기하면서 가지급금을 빼버렸습니다. 이걸 뭐로 바꿨다고요? 가지급금을 여비교통비로 바꿨죠. 따라서 가지급금은 양쪽에 합계한 금액이 들어가면서 잔액이 없어진다. 이걸 결산 시에 임시계정, 가계정, 대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지급금과 비슷한 문제가 저희 3번 문제이신데 문제 3번에 보면 현재 인출금 계정이 있다. 이 잔액 50만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해라. 인출금도 결론은 임시계정인 가계정에 해당하죠. 인출금은 결산할 때, 결산 시에 자본금의 감소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문제는 지금 인출금이 5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지만 시험에는 이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물어야 된다. 누구한테? 친절한 합잔시한테 가서 인출금이 얼마가 있는지, 인출금은 자본이니까 자본금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인출금이 차변에 50만원이 있죠. 대변에 마이너스 50은 없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이건 자본금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표시고 원칙은 차변 합계란에 50만원이 있다.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인출금을 대변으로 빼면서 인출금은 자본금의 감소로 간다. 차변에는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죠. 원래 인출금은 차변에 발생했다가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자본금 감소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법인기업에서는 이 인출금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전산위 2급인 개인기업에서만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변에 인출금을 감소시키면서 인출금 금액이 얼마이시다. 금액이 방금 까먹었어. 네. 문제를 보거나 문제 본 금액 50만원이고요. 아니면 우리하고 친한 합잔시에도 인출금 금액 50만원 확인 가능하시죠. 아우 부끄러워. 네. 금액 50만원 확인했습니다. 인출금 50만원 줄이면서 이걸 차변에 뭐로 간다? 자본금 감소로 간다는 거죠. 대변에 인출금 50만원, 차변에 자본금 처리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인출금이나 가지금 정리하면서 뭔가 조금 더 고민 가져야 될 내용이 있다. 뭐가 있냐면 비슷한데 현금 과부족 정리요.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마감을 하죠. 자, 현금 과부족 마찬가지 이게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잘 안 가르쳐줄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누구? 합잔시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향후에 현금 과부족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가시면 소모품 나오네요. 자, 구입할 때 소모품을 구입하고 뭐로 처리했다? 비용. 바꿔 말하면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 12월 31일 날 구입할 때 소모품 B 잡았으니까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빼면서 차변에 소모품이 들어가죠. 계정 과목 때문에 잘 안 틀립니다. 뭐 때문에 틀리냐? 금액 때문에 틀리는데, 자, 우리가 구입할 때 사무용 장문호 볼펜, 소모성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개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로 분개할 수도 있죠. 구입할 때 소모품을 했다면 결산 시에 사용액을 분개를 하지만 우리 시 문제처럼 소모품 B를 분개했다면 사용액이 아니라 뭐를? 미사용액을. 소모품 B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줄이면서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잡아라 라는 건데, 우리 문제 보면 비용 처리한 금액 중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이, 이 미사용이 이미 남아있죠. 우리 20만원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구입할 때 소모품 B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B를 먼저 빼겠습니다. 소모품 B가 입력이 잘 안되네요. 제 말 잘 안 들어. 이 PC가 제 건데 내 PC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자는 거지? 네. 다시 조회를. 소모품 B. 점점 글씨도 안 보이고, 네, 점표 입력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대변에 소모품 B를 줄입니다. 얼마의 금액을 줄여요? 미사용이 나오는 20만원을 줄이죠. 대변에 소모품 B 20만원 줄이면서 사용하지 못한 만큼 그 남아있는 재고액, 남아있는 금액을 소모품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12월 31일 대변에 소모품 B, 차변에 소모품이죠. 자, 만약에 결산 붕괴가 있다, 자동 붕괴가 있다라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료 놓고 결산 붕괴 추가를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결산 붕괴가 수동만 있고 자동 붕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결산자 입력 메뉴는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까지 마쳤다면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볼까요? 6월 30일 현재 뭐가 얼마냐고요? 유동 부채가 얼마냐고요?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유동부채에 대한 잔액을 물었기 때문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도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유동부채 금액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동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 잔액 물었죠. 우리 문제가 6월이네요. 12월이 아니라. 네, 6월 잔액을 확인하시면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00만원 확인되십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유동부채 금액을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종료. 아니면 재무상태표,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열어서 문제대로 6월달을 검색을 하시면 단기에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500만원. 1번 문제 답은 9,500만원입니다. 문제는 장부조회에서 답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2번 문제 갈까요? 상반기 중에서, 자, 상반기라고 하는 건 1월부터 언제까지다? 6월이죠. 1월에서 6월, 즉 상반기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을 물었는데 또 택도 없이, 네, 당황스럽게 9월 이런 거 답책하지 마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을 비교를 한다. 우리가 월 단위 비교라고 있었죠. 월 단위 비교는 어디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합니다. 총계정 원장 월별에서 1월에서 문제에서 6월 물었습니다. 6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돈말 단추 통해서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상품 매출. 뒤쪽도 상품 매출 401번이시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 금액이 나오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제일 많은 달은 몇 월이다? 5월인 것 같은데요. 5월의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우리 문제는 몇 월과 그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답은 5월에 6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오른쪽의 잔액은 누적된 합계니까 대변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물품 잔액이 얼마냐? 거래처에 대해서 물으면 무조건 어디다? 거래처 원장이시죠. 자, 거래처 원장을 열었을 때 조심할 건 기간인데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거냐? 지금 우리 문제는 4월 30일 현재니까 우리 조회는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회를 합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물었죠. 자, 도움말 단축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특정 거래처 문제대로 오렌지 유통을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냥 엔터 쳐서 전체 거래처를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오렌지 유통을 찾으시면 되게 제일 빠릅니다. 오렌지 유통의 4월 현재 외상매출 잔액이 얼마이냐? 얼마이시다 확인되십니까? 320만 원이 되겠죠.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입력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중요한 건 뭐다? 붕괴다. 틀린 붕괴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 두시고요. 결산 붕괴나 장부 조회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반복적인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03의 실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시험 때까지 열공 부탁드립니다. 자, 실기해 드렸으니까 이론 문제도 여러분들은 풀어봐 주시는 걸로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